오늘은 한 은퇴자의 실제 일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결심한 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하지만 몇 달 뒤 일기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몰랐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자유가 올 줄만 알았던 그에게 찾아온 건 예상 밖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은퇴 후의 진짜 일기를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기. 돈은 있는데 불안하다. 은퇴 전 그는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했고 연금도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는 걱정 없겠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3달 동안 그는 밤마다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며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크게 느껴지는 처음 경험.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지출은 과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2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심리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게 문제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초반 불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정의 절대 금액보다 통제할 수 있는 흐름이 사라진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일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은퇴 직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직급 떼고 나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크게 겪습니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함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흔들렸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를 역할 기반 정체성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신이 곧 나였기 때문에 일을 멈추는 순간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내부의 공백입니다. 세 번째 일기. 사람들이 멀어졌다. 은퇴 후 그는 매일 점심을 혼자 먹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처음엔 좋았지만 곧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은 나를 불편해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은퇴자들의 기대는 실제와 자주 다릅니다. 생활 리듬이 달라 충돌이 생기고 대화와 역할이 재정리되지 않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직장이라는 커뮤니티가 사라지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자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리스크라고 강조합니다. 관계의 빈틈이 마음의 병을 만든다. 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번째 일기. 하루가 너무 길다. 시간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 일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계획 없이 은퇴한 사람일수록 시간의 공백은 심리적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은 시간 구조가 사라진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시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관성과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 스스로 일과 역할을 만들어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일기. 이제서야 알겠다. 은퇴 1년이 지나자 그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돈만 봤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삶의 구조였다.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재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리와 관계, 하루의 리듬, 역할과 의미. 이 4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도 안정감과 만족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하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전환기. 그 전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돈보다 삶을 유지하는 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자의 일기에는 공통적인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것이다. 막상 닥치고 나서야 문제가 보였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재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시간의 준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일기에 이렇게 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알았다. 그래서 덜 흔들렸다. 은퇴자의 진짜 일기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된다.
직장을 떠난 뒤에 첫 며칠 동안은 낯설 정도로 평온하고 어색할 정도로 자유롭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흔드는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은퇴자가 가장 먼저 적는 문장은 이것이다. 이건 몰랐다. 그들의 일기는 이런 고백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 규모와 자산 계획에 집중한다. 몇 년을 버틸지, 연금은 어느 시점에 받을지, 적정 생활비는 얼마인지, 주택 규모는 어떻게 가져갈지 같은 문제들이 은퇴 준비의 전부처럼 다뤄진다. 하지만 실전은 숫자의 영역을 넘어선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감정과 관계와 시간의 흐름이 은퇴 후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은퇴자들의 일기에는 돈보다 깊은 불안이 담겨 있다. 돈은 있는데 왜 불안할까? 많은 사람은 직장을 떠나는 순간 소득의 중단보다 더 큰 문제를 마주한다. 바로 돈의 방향성이 바뀌는 경험이다. 은퇴 이전에 돈은 들어오는 흐름이 중심이고 은퇴 이후에 돈은 나가는 흐름이 중심이 된다. 월급이 끊기고 지출만 보이는 구조로 바뀌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통장을 보는 순간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에서 삶의 미래가 함께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은퇴자는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은퇴 초반 불안의 핵심은 예측력 상실이라고 진단한다. 일정한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감각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러한 질문은 오래된 습관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은 돈을 쓰는 과정보다 버는 과정에 익숙하다. 버는 리듬에 맞춰 쓰는 구조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쓰는 리듬만 남아버린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는다. 은퇴 준비는 자산 준비가 아니라 흐름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으로 은퇴자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이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직급과 명함과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은 자기를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하나의 역할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빈자리는 깊고 크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적었다. 명함 한 장 없어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흔들렸다. 이 표현은 많은 은퇴자의 경험을 정확히 요약한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자 후배이고 누군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팀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자존감과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은퇴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에 지워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기반 정체성 붕괴라고 부른다. 특정 역할에 의존해 살아왔던 사람이 그 역할이 사라진 뒤 경험하는 혼란과 공백을 의미한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직후 며칠간은 해방감을 느끼지만 몇 주가 지나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그 공허함은 사실 역할 상실에서 시작된다. 일의 무게가 사라지면 동시에 의미의 무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미가 없는 하루를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재정도 건강도 아니라 자기 인식이다. 또 다른 흔한 일기 속 문장은 사람들이 멀어졌다. 이다. 직장을 그만두면 인간관계의 구조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한다. 많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직장이라는 공동의 환경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매일 보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며 결국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적었다. 일터의 관계는 내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관계였다는 걸 이제 알겠다. 가족 관계 역시 예상과는 다르게 흐른다. 많은 은퇴자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이 충돌하고 집안의 역할 분담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존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서로 간의 긴장감이 생기기도 한다. 은퇴자들은 이 과정을 겪으며 깨닫는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가 지탱한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관계가 줄어들면 감정의 정리도 어려워지고 일상의 균형도 무너지고 생활의 활기도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일기에 이렇게 적는다. 은퇴는 관계의 재정비를 요구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문장. 하루가 너무 길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넘침은 여유가 아니라 공백이다. 구조 없는 하루는 무겁고 길다. 할 일이 없다는 사실보다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적었다.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를 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의 해체를 꼽는다. 직장인의 하루는 회의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구조화되어 있지만 은퇴 후의 하루는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형태를 잃는다. 사람은 형태 없는 시간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바로 시간 구성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은퇴자의 일기 속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향하고 있다. 은퇴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삶의 구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리듬이고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고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이고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고백한다. 재정적인 준비는 미리 했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고백은 후회가 아니라 배움이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다. 일을 멈춘다는 것이 삶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시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구조이고 마음이다. 그래서 은퇴자의 마지막 일기는 종종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제서야 알겠다. 은퇴는 준비가 아니라 적응이다. 하지만 적응은 훈련한 사람만이 잘 해낼 수 있다. 이 문장은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한 경고이자 따뜻한 조언이 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은퇴를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불안과 갈등 속에 머물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구조를 조용히 재정비하며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읽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숫자로 계산되는 준비만으로는 그 시작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관계의 구조를 만들고 하루의 리듬을 설계하는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그래야만 은퇴 후 일기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건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